자, 지금부터 녹화도 하고 녹음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따가 Q&A 시간 같이 가질 거니까 오늘 OT 겸 어떻게 건강보험공단 면접에 합격을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처음 이 면접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면탈을 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는 다 잊고 이번 면접이 처음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릴 첫 번째 여러분들께 전달 사항은 면탈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제가 많이 만납니다. 무조건 면탈 하는 분들을 다 끊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을 제가 현직자로 만들면서 느낀 부분은 요 5가지 부분에 정확히 평가를 받지 못한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점들을 크게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따가도 다시 볼 겁니다. 면접에서 평가를 받는 이 평정 요소. 면접관에게 어떤 평가 요소, 어떤 평가 항목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면접에서 만나게 되는 또 듣게 되는 그런 상황과 답변을 잘 전달했다고 확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 잘못된 확신. 내가 어느 정도 면접을 충분히 잘 본 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운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 잘 본 분 때문에 밀려서 불합격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른 채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관이 평가할 만한 그런 답이 없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이 건보는 면접을 보고 충분히 내가 합격할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이 스터디나 아니면 수업을 들었던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정확히 면접관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실제 가셔서 하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 그런 모든 나의 이야기들을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전달을 해서 후련하다 이런 평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할 부분, 평정 요소, 이 평가 요소는 이따가 또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을 준비하거나 또 면탈을 하신 분들 중에 불안한 마음에 모든 기출 질문을 다 구해서 스크립트화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암기를 하셔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실제로도 한 100개에서 200개 가량의 질문들을 다 답변을 하시면서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최대한 암기를 해서 그 중에 걸려라 이런 면접으로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예상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나마 단어가 달라지거나 면접관이 좀 다르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그 다음 질문들 내가 준비를 해왔던 답변도 다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너무 긴장을 하셔서 자기소개를 내가 준비한 것대로 못했다. 암기한 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처음부터 불안한 심리로 다 망쳐버리는,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분도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번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서 다양한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많이 해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면접관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건가 최대한 요약하셔서 모든 부분은 최대한 다 전달하고 오시는 면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 시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총 15분이라는 면접 시간이 주어질 텐데 내가 15분을 다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진행 시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질문에 더 점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떤 질문에 더 집중해서 면접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텐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엄청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역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나의 어떤 인성적인 요소만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서 가장 여러분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 질문, 여러분들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를 말씀을 좀 제가 드려보면 여러분들의 단점입니다. 면접관이 지원자님의 장점, 지원자님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면접관에게 면접장에서 장단점은 직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면접 장소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무에 영향이 얼마나 끼치는가 이런 점들 기준으로 연습을 실제로 정리하시고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친구와 어떤 친구와 좀 친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은 평가 요소에 크게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말,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준비해왔던 문구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면접관에게는 처음 하게 될 그 말이 중요하지 마지막 할 말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할 말을 듣고 엄청나게 면접관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칭찬을 해주기도 했다 이런 분들 꽤 계셨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정말 면접관이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너무 공감한다 이런 평을 했지만 불합격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드릴 겁니다. 이 짧은 면접에 최대한 앞쪽에 나는 어떤 내용을 가져가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 첫 질문에 목숨을 걸어라.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 면접이라는 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상황 면접이 훨씬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나는 과연 업무를 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화력으로 무장된 너무나 나는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친절합니다. 책임감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강조를 할지 업무와 아니면 사람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상황 면접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PT 전략 이런 점들을 왜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무상의 강점 어떤 차별화된 여러분만의 강점이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들 이미 자소서에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역량은 충분히 경험, 경력, 그 기술서에 다 적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그래서 가장 강조할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직무 내에 활용 가능한 강점인데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소통 능력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그 키워드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과연 나는 직무 내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셔야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충분히 이 사람이 얼마큼 깊이 있는 생각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데 이런 점들이 실제로 다 드러나지 않고 가벼운 그런 생각만 했던 분들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적어놨듯이 소통, 경청, 꼼꼼, 노력 이런 키워드만 강조를 하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답변에 왜 우리 공단이 나를 채용해야만 하는가 이런 나만의 채용 타당성을 계속 공단에게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하다못해 장단점이라 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장점이 뭡니다. 단점이 뭡니다. 극복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들이 공단에 가서 내가 어떤 부분에 활용도가 있을지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 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러 공단에 가는가 계속 오늘 강조를 드릴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바뀌었습니다. 과거 다대다 면접의 건강보험공단은 저는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에 대한 말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 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사실 많이는 없었거든요. 근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가는 그 시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상황 면접, 저는 PT라고 부릅니다. 전략 PT입니다. 절대 직무 내에서 상사가 뭐 부당 지시를 했던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상황 면접이 아니다. 이따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상황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다. BI 면접은 내가 점수를 차곡차곡 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그런 면접 흐름이다. 중후반부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 면접 트렌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면접관들이 엄청나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여러 경험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경험을 뭐 듣고자 귀 기울여 듣고 그런 경험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경험 면접을 물어보는 이유도 그런 경험이 직무 내에서 입사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선순환 아니면 이런 시너지가 날까 면접관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격 포인트라고 제가 더 적어 드렸는데요. 절대 과거보다 미래를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면접에서 직무 수행자로서의 계획을 실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오늘 강조를 쭉 해볼 거니까요. 이 면접자 반드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럼 이 건보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처음 면접을 보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일단 15분가량이 진행이 될 거고요. 10분 동안 발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 따라, 장소는 그 원주에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서대문 그쪽에서 볼 수도 있고, 가장 많이 보는 코엑스, 이번은 코엑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코엑스 뭐 등등 이런 형태로 대기 시간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동시에 분명히 조별로 짜서 이렇게 앉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상황 면접 주제를 먼저 받게 될 겁니다. 이따가 예시도 한번 볼 건데요. 도표, 통계, 그리고 인터뷰 내용 뭐 등등 이런 점들이 A4지 한 장으로 구성된 부분이 첫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물론 따로 이것도 주어집니다. 볼펜도 주어지는데 메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메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뒤에 스테이플로 찍혀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발표지를 보고 분명히 발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후에 수거를 할 거고, 여러분들 긴장된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질문지만 보고 그리고 또는 발표지만 보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내용을 내가 전달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면접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분 자기소개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그동안의 건강보험공단은 자기소개를 대부분 다 시킵니다. 면접 처음에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1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지기보다 실제로 3분, 30초 또는 40초 짧게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면접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무조건 면접에 가서 자기소개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자기소개는 반드시 역량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PT라는 이런 점들이 맨 처음에 있다는 건 아실 텐데, 상황 PT 맨 처음에 하기 전에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 면접을 한 이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가능성은 제가 항상 통계를 했는데 약 한 20% 정도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PT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할 텐데, 이게 제가 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면접관이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점도 물론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잘 정리를 하시고 그래도 최대한 오로지 암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이 자기소개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를 잘 정리를 하셔서 전달을 하셔야 되는 이런 이 면접자가 상황 면접을 갔을 때 갑자기 발표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갑자기 모든 게 말려버리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상황 면접 이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 면접을 다 한 다음에 자기소개를 하면 조금 긴장이 풀려서 자기소개를 잘 이어가실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기소개부터 하라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상당히 면접 내내 하얗게 머리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실제 있다는 점, 꼭 이 부분을 저는 강조를 드려요. 그리고 상응 면접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아마 대기실에서 아마 안내를 받게 되실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분배가 돼서 면접이 진행될 겁니다. 이런 안내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 상응 면접이 9분, 그리고 BI 면접이 그 나머지 시간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의미합니다. 어떤 면접관은 상응 면접을 다 들어주고 상당히 온화한 표정으로 다 들어주면서 칭찬도 하시는 그런 면접관이 있는 반면, 내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잘라버리는 그런 면접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압박 면접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는 점이 없도록 정말 잘 들어주시는 면접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면접 장소가 A, B, C 이 세 가지 정도였다면, 아마 이번에 코엑스에 가서도 상당히 많은 면접 장소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A방, B방, C방, D방, E방 이런 식으로 여러 방이 있을 거고, 어떤 면접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상당히 면접에 대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다시 강조드리지만 분명히 내가 준비한 면접은 꼭 전달하고 오겠다. 준비한 내용만큼은 이 면접관에게 반드시 전달하겠다. 이런 점들을 알고 어떤 면접관이 내가 만난다 하더라도 꼭 전달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중간에 커트한다고 내 발표나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끝까지 내가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 면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전문성이라고 분명히 자소서에도 적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실무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내가 건강직으로, 그런 요양직으로 또는 행정직으로 과연 이런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면접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셨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접의 흐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 이따가 또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상응 면접 발표를 한 다음에 분명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질의응답을 할 텐데 꼬리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지원자가 이야기한 그런 대안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듣고 싶다 하면은 꼬리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고요. 마음에 안 든다 하게 되면 하나 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운이 좀 작용하고자 한다면 상황 면접 발표 주제가 내가 그래도 말하기 편한 주제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황 면접 주제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해보셔야만 하는 그런 주제에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남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만의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내가 다음과 같이 이런 해결안을 도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끝나게 되면 BI 면접, 우리 경험 면접 이런 점들을 이제 물어볼 텐데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CS 기반의 협력, 갈등, 원칙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키워드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연습들을 분명히 하셔야 될 텐데 꼭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히 건강직, 요양직, 이 직무 경험 그리고 과거의 사회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본인만의 전문성이 무엇이고 자소서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다시 물어보는 면접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을 과거에 충분히 발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건강직, 요양직의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의 전문성이 무엇이고 그런 전문성을 과거에 가장 발휘했던 사례를 하나 얘기하시고 그런 전문성을 직무 내에서 어떻게 발휘하고자 하는가, 이 질문이 메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행정직도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그렇게 요구를 하면 자소서에도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 행정직으로서, 건강직으로서, 요양직으로서 그런 여러분의 전문성, 소통 능력 안 됩니다. 소통 능력이라 하더라도 디테일한 소통 능력은 괜찮지만 절대 추상적인 부분은 다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알게 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건과 관련된 또 의료와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여러 경험 고객 응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 이런 점들을 꼭 추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직 요양직은 대부분 사회 경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왜 건강보험공단으로 오시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건강과 요양 부분으로 요양직으로 가셔야 되는데 왜 행정직으로 오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이직 사유, 퇴직 사유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타당성, 여러분들의 채용 타당성을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점들은 역량 활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실제 연습도 많이 이 부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경력기술서의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분명히 적었을 겁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도 적었을 거고요. 직무 수행 내용도 분명히 적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력 기술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 그런 면접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요 업무가 본인 혼자 한 겁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은 어떤 부분을 맡은 겁니까? 여러 업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혼자 한 겁니까? 역시 또 많이 묻고요. 그리고 그 성과를 달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직무 내에서 발휘하고자 합니까?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또 묻는 면접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전문성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직, 그리고 건강직, 요양직 두 번째는 이 자소서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 전에 꼭 여러분들이 하나 더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고객 응대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만의 고객 응대 노하우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고객 응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특별하게 이런 요령이나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가장 많이 초반에 묻습니다. 고객 응대, 민원 응대, 여러분들이 맞이했던 그런 고객과 앞으로 만나게 될 민원의 이런 민원 단계에서의 우리 민원은 어떤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거든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아주 일부분 있습니다. 특히 여성 면접관님들은 그래도 좀 읽어보고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아직 내가 몇 시에 며칠 날 면접을 볼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오후 늦게다 한 3시, 4시, 5시 이런 때라고 하면 이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비율이 더 줄고요. 9시, 10시, 11시 이때는 면접관들도 그래도 쌩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있는 면접관들은 자소서를 그래도 읽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전에 배치가 되고 가능하면 9시와 가까울수록 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4시에서 한 6시 사이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면접 대답을 상당히 짧게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자소서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마지막으로는 조직 적합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 윤리, 공동체 정신, 얼만큼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하여 이런 이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 적응을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습니까?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이런 조직의 적합도,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적합한 인성, 품격을 지니고 있는가,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가치관 평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 이후에는 바로 마지막 할 말, 시간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상당히 면접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면접에서 과연 내가 어떤 내용으로 전달을 하러 나는 가는 것인가 이런 점들을 꼭 알고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기출 면접이라고 이제 면접장에서 면접장에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까 한번 예시로 여러분들께 실제 기출 패턴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와 함께 이 면접을 준비를 하실 텐데 그동안에 물어봤던 모든 면접 질문들, 상황 면접은 당연한 거고요. 모든 면접관의 꼬리 질문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워낙 똑같은 패턴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우리 면접관들의 패턴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 과정으로 많이 연습을 실제 실전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흐름도를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봅니다. 첫 번째, 지난 하반기인데요. 행정직,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황 면접이 주어지고 주제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약 2분 동안 하셔야 되고요. 맞춤형 복지 제도, 이런 복지 제도, 복지 멤버십에 대한 홍보 방안을 여러분들이 기획해 보시오, 만들어 보시오, 이런 점이 주제입니다. 한 장짜리가 충분히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한 다음에 실제 꼬리 질문이 이어집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꼬리 질문이 있을 거고요. 상황 PT가 있고 난 이후에 이분은 자기소개가 이렇게 30초가 물어봤죠. 그래서 상황 면접 끝난 다음에 30초.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자기소개를 아마 이런 경우에는 잘 들어볼 겁니다. 면접관들이 이제 들어보고 본인이 성과 측면에 욕심이 많은 겁니까? 분명히 이런 질문들은 자기소개에서 어필을 했거나 역량, 우리 경력기술서에 분명히 무언가 드러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았다. 당연히 뭔가 오셨을 때 우리 공단의 직무 수행자로서 본인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런 점들을 PT에서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면접관이 물었을 때도 어필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약 한 5가지, 자기소개를 포함하면 5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악성민원, 성과를 냈던 경험, 그리고 하도 강조를 많이 했던 부가체계 2차 개편 말고 최근에 본 공단의 뉴스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보냐, 아니면 깊이 있는 이런 뉴스도 알아보았습니다 하느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면접관에게 어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황 면접 중에 이런 건강직도 똑같은 주제, 그날 건강직이나 요양직이나 전산직이나 행정직이나 다 똑같은 주제를 하게 됩니다. 거기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상반기냐, 하반기에는 건강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건강직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이런 보험료 증가로 부가체계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 전화 응답률이 상당히 감소되는 상황 속에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상황 PT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통계 이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민원이 하소연하는데 너무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이런 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또 어떤 상담자는 너무 민원이 많아, 내가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도 생기겠다, 이런 컴플레인. 또 상담자는 하소연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폭언과 이런 점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직무 수행자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행정과 관련된 질문이죠. 하지만 이런 주제가 나와도 다 하셔야 됩니다. 전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양도, 행정도, 건강도 다 똑같습니다. 그날 만나게 되는 나의 상황 주제는 좀 복불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주제를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뒷부분의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앞부분에 내가 정말 저거 잘할 수 있는데, 이런 하소연들이 계속 들리게 됩니다. 참고로 계속 이런 주제들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보험공단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드리곤 있지만 실시간으로 이번 면접을 가면 어떤 면접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 이런 내용까지 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다시 보면요, 건강직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끝난 다음에 역시 이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가 없죠.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소개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인성면접에 업무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그런 부분이 경험으로 있으십니까? 그래서 직문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 어려웠던 업무를 맡아본 경험, 이런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성향이 다른 동료 많이 나오죠.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 어떤 부분을 느꼈고 직무내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끝납니다. 한 3-4가지 부분 물어보면 끝나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려요. 3개에서 5개의 질문이면 끝난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소재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꼭 전달해야지. 이게 메인으로 첫 번째로 세우셔서 어떻게든 이런 인성 면접, 경험 면접 물어봤을 때 어필을 해주셔야 된다. 그 중심은 협업에 있습니다.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요양직 자기소개를 이분은 상황 면접 전에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이제 상황 PT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갑자기 멍해질 수 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요 케이스를 대비를 하셔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강조드려요. 자기소개를 끝난 다음에 꼬리 질문 없이 준비하셨던 그런 상황 면접에 대해서 한번 발표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어지면 이분은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네, 금연 관련 사업에 어떤 식으로 본인은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연 필요성이 국민의 인식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금연 실패의 이유가 그래프로 주어졌고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뭔가 기사나 인터뷰나 이런 부분도 주어집니다. 그러면 각 대상별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셨고 온라인 기준과 오프라인 기준으로 나눠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문에 이런 제시된 이런 금연 사업 중에 이 금연 사업들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끝나게 되고 물어본 이런 꼬리 질문 중에 하나이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발표를 하셨을 겁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는 각 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방법을 구체화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나는 최대한 이런 금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해보겠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다 하고 꼬리 질문 하나 받으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상황 면접이 더 많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만큼 준비를 하셨던 부분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점이 상황 면접이고요. 그리고 상황 면접에서는 직무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라는 꼬리 질문 발표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원 동기와 역량 발휘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분도 끝나게 되면 인성 면접으로 누군가를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겪어보셨던 갈등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경험 속에 문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본인의 어떤 답변을 하는 그 내용 중에 질문을 하고 싶어서 면접관이 이렇게 해본 것 같습니다. 끝나면 끝날수록 1번과 2번과 3번 끝날수록 이미 대부분 면접이 평가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 이 상황 면접과 인성 면접, 우리 경험 면접, BI 면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왔던 경험에 단순히 길 가다가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직무 내에서 동료와 함께 최대한 협업과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직무 약점이 최대한 많이 지니고 있는 이런 동료, 이런 후임을 도와 이런 시너지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생각을 안 하고 누군가를 도왔던 경험, 오늘 면접을 보러 오면서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셨다. 뭐 이런 부분 얘기하게 되면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어질 거고 15분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다. 그리고 면접 초반에 상황 면접에서의 점수 확보가 관건이다.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도를 제가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것을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OT를 하고 촬영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 이유는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저를 만나게 될 거고 온라인으로도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실전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면접이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보거나 이런 점도 좋겠지만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이 면접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음 주, 가능하면 월요일 정도부터는 실제 면접을 하듯이 얘기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파악해 보시고 이런 실전으로 연습을 하게끔 이끌어 드릴 텐데 이런 실전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은 아셔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을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이유는 더 실전에 최적화될 수 있는 실력들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꼭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 드려보고요. 면접을 보기에 앞서서 과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다시 강조드려요. 면접관에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지? 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명확하게 여러분들만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끌려다니는 면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면접관이 내가 의도한 대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공단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 목표가 명확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점이 드러나야만 그 안에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죠. 30초라 하더라도 나는 다음과 같은 직무 역량이 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쌓았지만 특히 나는 이런 역량을 어느 부분에 최대한 발휘하여 어떤 결과를 꼭 만들어내는 이런 목표가 있기에 공단에 지원을 하였다. 이런 목표 설정을 초반에 제시하는 거 좋고요. 상황 면접에서도 이 부분을 내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후반부에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공단에 왜 왔고 직무 내에서 무엇을 하고자 한다 이런 점들이 면접 초반에 어떤 식으로든 어필을 해 보시려는 그런 연습이 중요합니다. 주도권 싸움은 그 부분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직무 내에서 합격을 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지원자는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이 세 가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직무 수행 목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그 경험 정리 안에서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직무 수행 내의 목표입니다. 나오는 기출 질문들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이지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직무 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이런 점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직무 수행 계획이라고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점, 더 이상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말하기로 합격하는 시절은 끝났다. 얼만큼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본인의 역량의 이해가 깊이 있게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으며 이런 점들을 직무 내에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이런 점들이 합격의 관건이 된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면접을 이제 보면서 답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답변에는 목적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다 제가 끝나고 다 공유 드릴 겁니다. 굳이 뭐 캡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쭉 들어보십시오. 메모장을 켜놓고 메모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링크를 다 드렸죠. 링크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링크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요 5가지 항목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 부분은 면접이 끝나는 시간 동안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핸드폰 첫 화면으로 해두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어떤 답변을 하던 간에 나는 다음 이런 이런 부분에 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한 답변을 하는 거야.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고 답변을 하는 사람과 단순히 물어보는 거에 대한 맞춰서 내가 답을 했지만 전혀 평가 요소에 대한 거를 모르고 답변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를 가진 여러분들만의 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직무에 대한 이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얼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전문 지식이 무엇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직무 내에서 응용, 활용, 적용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와 나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 항목이 있습니다. 요 창의, 의지, 응용, 발전 가능성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 BI 면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 면접에서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가 하려고 하는가 이런 사고를 통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창의에 대한 부분 복지라고 하면 창의는 타인의 만족을 주기 위하여 타인의 이런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하여 하나라도 더 해본 게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창의성이 있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응용 창의 의지 이런 점에 점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 나, 와가 일단 중요합니다.
당연히 말을 하면서 너무 장황하게 하거나 아니면 성의가 없는 그런 면접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점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라 항목이나 이런 다 항목은 웬만큼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웬만큼 점수는 다 줍니다. 하지만 뭐 물론 중요한 건 짧고 굵게 얘기하는 것, 이거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물어보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는가, 이런 이해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뭐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면접관이 평가를 하더라도, 면접장에 가시더라도 이 평정 요소 5가지는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메모를 해두시고, 가능하면 잘 보이는 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내 핸드폰 첫 화면을 해놓거나 이렇게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평정 요소에 한 번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난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부분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짧은 이 면접 지금 특강 우리 OT 시간 동안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링크를 드릴 테니까 꼭 먼저 한번 보십시오. 어떤 평가 요소가 있고 이 부분에 어떤 캐릭터를 내가 잡아야 하는지 요 카페에 있습니다. 요 링크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오실 그룹 수업을 받으실 분도 먼저 꼭 보시고 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실전으로 좀 더 가볼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자소서가, 우리 건강보험공단 자소서가 인재상 순서대로 질문을 배치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NHIS라고 해서 요 인재상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항목에 나는 무엇을 적었는가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1번 국민을 대할 때 갖춰야 되는 자세, 편법 사례, 정직,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 이런 해결, 그리고 마지막 이런 전문성, 요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요 4가지 항목에 과연 여러분들이 뭐라고 썼는지를 다시 프린트를 해서 꼼꼼히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알아보셔야 되느냐? 첫 번째, 조직의 이해입니다. 공단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 태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잘 적으셨을 겁니다. 과거에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분명히 이 부분을 잘 작성을 하셨으니까 면접까지 오셨을 텐데, 그런 책임감을 가졌던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패턴이 분명히 꼬리 질문으로 자소서를 보고 묻는 그런 면접관들이 있다. 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까? 이런 사고에 대한 평가를 하는 면접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해를 그래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단의 어떤 조직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공단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공부를 하고 이런 거보다 공단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재미있게 그래도 여러분들 상황 면접 하면서 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보면 이런 인재사항 그리고 비전 선언문, 요거는 제가 메모를 자소서 할 때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비전 선언문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비전 미션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제가 하나만 강조드리고 넘어갈 거는, 것이 있는데 내가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점을 어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을 사업 면접에서 물어본다. 이런 건강 서비스로 건강 수명을 향상시키겠다. 건강한 이런 품격 있는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점이 있죠.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할 겁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알겠죠? 이런 점들 비전 선언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소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드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전 선언문은 저는 가능하면 처음으로 이렇게 항상 보여드립니다. 중요하거든요. 과연 본인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직무 수행자로서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비전 사이트에 있는 것들 다 가져왔는데요. 비전, 미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텍스트로 반복이 많이 됩니다. 증진, 건강상에 있어서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어떤 게 있느냐? 과거에 나도 이런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앞으로도 공단에 가서 이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생각한 답변이 필요하다. 과거와 미래 두 가지가 일관성 있는 여러분들의 이 국민을 위한 이런 삶의 질 향상 직무 수행자로서 어떻게 하겠는가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핵심 가치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뭐 암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 과연 나는 어떤 이런 공단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내가 과거에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 면접에서 계속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연습을 반드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 번씩 체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지금 한번 물어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거 인턴 면접도 좀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인턴 분들께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내가 어떤 이력을 통해 쌓았다 이런 점들을 내가 정리를 했다고 하면 이제 내가 입사 후에 또 인턴 근무할 때 과거 내가 갔을 때 과거보다는 미래 건보에 갔을 때 과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 전체 조직도를 보시면서 한번 희망부서와 주로 이런 대리님들, 주임님들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업무 위주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또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인턴 면접할 때도 제가 공유를 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쭉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거 다 끝나고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링크도 드릴 거니까 한번 지금은 보십시오. 행정이라고 하면 자격부가 징수, 보험, 급여 물론 건강직도 행정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부, 건강지원센터, 건강직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꼭 이 부분은 건강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다루었던 그 경험, 의료 지식, 그리고 어떤 제도 안내, 그리고 고객 응대 여러 지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런 점들을 한번 이 기준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부가 부에 갈 수도 있고 징수부에 갈 수도 있고 급여 이런 지원부서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장 내가 그래도 가서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업무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어필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서와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건강직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두 가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직도 이런 자격부가 뭐 징수 여러 부서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업무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 정도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행정직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업무 외적으로 꾸준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점 얘기했을 때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행정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인정조사를 저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인정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그 업무, 뭐 기획도 좋고요. 수월한 과정, 처리 이런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꼭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인정조사 내가 이제 앞으로 원활한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만들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것도 중요한데 핵심 포인트, 요양직에 가서 잘 먹히는 포인트는 요양 업무 내에서 인정조사에 인정을 받는 분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인정 외자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본인만의 서비스는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인정조사를 받고 그리고 조사에 통과가 되고 예상대로 이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불만이 쌓입니다. 이런 이 잠재적으로 이 민원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대상자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 가장 이 전방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조사를 갔을 때 인정 과정의 수월함 그리고 인정조사를 받았을 때 그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외자분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양직 분들은요.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업무들이 있죠. 아주 단순 업무들은 인턴이 하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턴이 여러분들이 인정조사를 갔을 때 각각 배정을 받아서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합니다. 물론 깊이 있는 업무는 하지 못하지만 단순 처리 정도는 많이 합니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2023년에 이 건강보험 정보 이런 달력 책자가 있거든요. 이런 책자가 있는데 12가지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한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달력이 있는데요. 각각의 어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획해서 이 12가지를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다 담아냅니다. 그 과정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하나씩 단면을 제가 보고 요약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12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2023년에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단의 이런 그 속내라고 볼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보시고요. 가장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저는 꼭 알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이 요 12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양자 부분도 아직까지 상당히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 점들도 있고 직장가입자분들 중에 내 급여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 왜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떼가냐 이런 점으로 뭔가 문의를 하려 하시는 분도 있고 따지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피부양자가 탈락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금액이 너무 내야 될 금액이 많아졌을 때 당장 찾아오시고 뭐 이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12가지 꼭 여러분들 보시도록 이렇게 제가 다시 링크를 드릴게요. 그런 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에 가시면 각각 부서별로 어떤 것을 주로 합니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제가 이렇게 쭉 가져온 거니까 제가 링크 드리면 한번 쭉 보십시오. 이걸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자격부가나 징수 쪽에 많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점을 통해서 내가 뭔가 근무 시에 인턴 하신 분도 똑같습니다. 근무 시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을 어필하는 게 좋고요. 건강직과 요양직 분들은 이런 행정 업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건강과 요양과 관련된 직무 업무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나만의 목표, 나만의 어떤 직무 내에서의 계획 이런 점들을 꼭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슈도 간단히 적어놨으니까요. 뭐 이런 점들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국민 증진을 위해서 뭘 할지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단의 어떤 그 많은 이 처리 과정이 이 노년층을 배려하지 못한 그런 선택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첫 번째로 꼽는다면 가서 65세 이상의 이런 시니어층에게는 이런 납부나 이런 거를 돕지만 더 이상 지사에서 납부 과정을 뭔가 와서 유선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기계로 알아서 기기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기기가 상당히 올드합니다. 아직 만약에 나이가 많은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절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기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지사에 한 번씩은 꼭 가보셔서 이런 무인기기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꼭 이 부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이런 점들 한 번씩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조직의 이해 중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관심 있는 업무, 꼭 해보고 싶은 업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얘기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도 예시를 통해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런 정신건강 예방관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 직무 역량을 발휘하여 이런 대상자들을 최대한 좀 줄여보는데 나는 일주하고자 공단에 왔다. 그게 곧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여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라.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 건강보험공단에 내가 관심 있는 업무, 사업, 제도, 가장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알리고 싶은 거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알아보았고요. 나머지는 이 사학 면접하면서 주제를 통해서 내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점점점 공단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거 여러 개 있다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학 면접을 하면은 알아보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것도 좋구나 메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다고 하는 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유 역량, 나에 대한 보유 역량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거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본인이 전문성을 발휘한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묻는다. 어떤 노력을 했느냐 많이 묻는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 경험을 저는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물어본다. 전문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전문성은 또 무엇이 있는가, 약점은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과거에 발휘해본 적이 있는가 다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문성 기준으로는 꼭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4번에 내가 무엇을 적었는지 꼭 한 번씩은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요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많이 물어보는 건데 전문성, 본인의 전문성, 전문 지식, 이런 업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골 주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직무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고 있는 개인의 어떤 지속성이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이 캐릭터거든요. 이미 인성검사를 통해서 뭔가 어필한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미리 보시고 가라고 해서 인성검사 질문지도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면접에서 중후반부에 은근히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점이 전문성 이외에 꾸준히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초반에 강조해야 될 것은 전문성이고요.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고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건 무엇인지 꼭 전문성에 대한 정의는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를 꼭 보시고요. 요 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가장 출발점은 직무 수행 내용이죠. 우리 그 직무 기술서입니다. 요 행정직 기준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요 여러 가지의 역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는 역량은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고객 관리도 아니죠. 고객 응대를 잘합니다. 고객에 대한 소통 능력이 저는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필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면접을 잘 하시려면 이 기획과 PR 업무를 상당히 잘 하셔야 돼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기획 의도를 담아낼 것인지, 어떤 고객층을 상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 민원응대 능력만 강조한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사업 면접을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점이, 이런 능력 단위가 다양한 것들을 요구한다. 직무 수행 내용에 필요한 이 내용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역량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나는 가장 잘하는 것인가, 꼭 여러분들의 강점을 생각을 해보시되, 무조건 첫 번째가 민원 응대 능력이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기본적인 우리 고객 응대는 당연하고요. 저는 다음과 같은 역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 직무 기술서를 보고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지식과 여러 기술들을 요구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 분은 없어요.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직무 내에서 발휘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공단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보시고, 태도는 말하면서 드러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태도 있거든요. 원칙 준수, 의사소통 태도, 적극적인 정보 수집, 이런 거 있죠. 이런 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여 논리적으로 상대방과 이런 원활한 관계를 맺고자 하였으며, 이런 고객과 다음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였고, 이런 점들이 있죠.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됩니다. 굳이 저는 고객 서비스 지향을 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다. 하나만 짚고 들어가면 요 윤리, 보안, 안전이거든요. 그 중에 이 보안과 안전과 관련된 소재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다. 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런
그 간호사분들도 있고 그리고 행정 업무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보안 서류들 많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나 정도는 소재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럼 과거에 어떤 부분을 메인 소재로 잡아야 하는가 요거만 보면 됩니다.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메인 소재입니다. 제가 어딜 가거나 첫 번째로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재는 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균 이상의 업무량을 저는 소화하여 한 명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냈습니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업무 역량의 가장 포인트, 이런 자원관리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력이 부족했다. 다 간호사분들은 많이 계시죠. 그리고 다른 이런 행정 업무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폭발했을 때,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업무가 늘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메인 소재가 반드시 있어야 업무 능력과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메인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업무 도중에도 중요하지만 죄송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했을 때 신입 그리고 또 부서 이동 이런 과정에서 인수인계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업무를 터득하고 배우고 알아보고 하면서 상당한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소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소재는 신입사원으로서 가장 좋은 두 번째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번에 가셔서 만약에 내가 꼭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어떤 소재를 그럼 메인으로 잡지?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 소재를 얘기하다 보면 요 세 번째 소재도 겹칠 수도 있거든요. 인수인계 없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인력으로 공동의 목표 얼마큼 빨리 이 업무를 해서 이런 민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 목표를 수행하고자 했는지 이렇게 되면 똑같죠. 요 2번을 얘기하면서 3번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메인 소재는 이 부분입니다.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본인이 어떤 식으로 동료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일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잘합니다.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조직에 가거나 인력이 충분한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명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있기에 동료가 있어도 그 이상의 시너지, 그 이상의 한 명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나와 당신이 뭉쳤을 때 두 명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세 명 이상의 그런 부분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소재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평균 업무 있죠. 평균 이상의 업무를 소화했던 소재가 메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만났던 환자들을 대했던 나의 소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 아까 얘기했죠. 복지 증진 그리고 질의 향상 이 소재가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자 했는가 이런 점들을 꼭 강조를 하셔야 되고 행정직 분들도 업무량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고객층의 대기 시간을 줄였는가 이런 부분이 있죠. 고객 만족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했던 사례 가장 메인 소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선이라는 부분을 꼭 강조를 하십시오. 그래서 복지 관련 부분으로 소재를 잡는 게 일단 좋고요. 의료, 복지, 보건 이런 부분이 있다면 먼저 소재를 잡는 게 좋다. 그 다음엔 행정까지 얘기하면 더 좋겠죠. 같이 있는 내용이면 좋고요. 그래서 이 공조직에서 성과를 제시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익적인 사고를 꼭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고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어필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을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했던 나의 이 사고 원인은 조직에서 이런 신뢰도 강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응대를 하거나 내가 만나게 될 대상자에게 최대한 이런 점들까지는 제공해주고 싶었다. 이런 피해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다.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공익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 시에 어떤 편의를 개선한 적이 있는가, 어떤 소수층의 불편사항을 감수한 적이 있는가 메인으로 세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예시를 이렇게 봅니다. 이 경험 면접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업무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실제 여기 얘기했던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실에 인력 공백이 생겨서 이런 병동 업무에 이런 치료실 업무까지도 수행했던 경험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업무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경우, 이게 이제 요양직분인데요.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치료실과 병동 업무를 오가며 업무 수행을 이렇게 해결했다.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커트를 했죠. 커트.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봤는지를 잘 보시면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는지 어떤 평가를 하는지가 다 있습니다. 꼬리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본인이 하셨습니까? 왜 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중요하다고 했죠? 업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업무 능력은 어떤 부분이 향상되었습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그런 면접관을 만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들어주는 면접관이 있다. 이런 형태에 만났다. 이런 성향의 면접관을 만났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장 좀 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짧고 굵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다. 그 당시 주로 맡았던 업무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느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이런 점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짧고 굵게 얘기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면접 준비 과정에서 하셔야 될 내용인데 지금은 다 풀어놔도 됩니다. 길게 보셔도 되고 그냥 말하기 연습을 하기 전에 스크립트 정리를 가능하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를 좀 끄집어내는 과정이 지금 초반이에요. 지금부터 너무 짧게 하려고 하다 보면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각각 다 드렸던 링크 있습니다. 한 번씩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스크립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한 주말 동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질문 요 첫 번째 그 조직의 이유에 관련된 이런 1번 자소서가 중요하고요. 4번 자소서 항목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항목, 그 평가 요소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꼬리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다.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3번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2번 편법 사례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꼬리 질문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 가장 많이 묻는 유형의 꼬리 질문들입니다. 건보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늘 이런 거를 많이 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둔 거니까 아마 3번과 2번 자소서를 보았다 하면 이런 질문들로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제가 메모를 해둔 겁니다. 한 번씩 보십시오. 하나만 조금 문제 해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업이라 이런 부분을 제가 또 강조를 또 드리긴 할 텐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 2번 소재 중에 이 편법을 사용해서 손쉽게 얻었던 경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직했던 경험,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의 가장 흔한 실수가 혼자만 잘했다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료들이나 이런 것보다 나는 일단 혼자 잘했습니다. 동료는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묻는 꼬리 질문이 동료들도 설득을 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혼자만 잘했다? 이 공조직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번 소재에 동료를 최대한 설득해서 누구나 다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원리 원칙과 정해져 있는 규정과 규정을 당장의 법적인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정직함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내가 만든 하나라도 더 했던 이런 솔선수범이 있는가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2번에 다 담해져 있는가 이 부분 많이 꼬리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이 부분을 하나 정도 자소서 기준으로 제가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는 작년 기준에 똑같이 이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똑같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 질문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국민을 위한 인재에 관련된 질문 3가지가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 보훈 장애 전형과 일반이 분리돼서 총 3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질문들 각각 제가 다 정리해 놨거든요. 1번으로 나왔던 게 1번 인재상이고요. 2번으로 나왔던 부분이 요 2번 공직자의 사명감입니다. 요 2번이 있고요. 그리고 3번 요 열정, 도전, 이런 부분이거든요. 혁신, 요런 요 3번 소재에 관련된 질문이 요 3번 소재로 이렇게 다 물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전문성, 요 3가지 있습니다. 작년에 물어봤던 3가지 자소서 항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술하세요가 아니라 기술해주세요. 요 부분이 아니라 한번 구두상으로 깔끔하게 말을 해보는 연습으로 출발하는 거 좋다. 그래서 요거 공유 드릴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 꼭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소서 기준으로 물어보았다. 건강보험공단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하려고 만든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자소서 질문들 있죠.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소서부터 출발을 해 보셔라. 그래서 요 네 가지 항목을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자, 요 사학 면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